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파트 390페이지 단기적 의사결정부터 가볼게요. 자, 이 앞에 보면 이제 성과평가 파트가 있는데 그건 저랑 이제 좀 나중에 나가실 거예요. 단기적 나가고 장기적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자, 지문 가볼게요. 자, 1번 경영자가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가 정보는 요건 이제 앞에서 했던 거예요. 원가에게 나갈 때 했던 거고 의사결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이제 원가를 우리가 관련원가라 그랬었죠. 기회원가도 결국 관련원가의 종류 중에 한 개인데 기회원가만 보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뭐 매출액이 어떻게 변할지 혹은 이제 뭐 변동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관련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여원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서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다음에 기업 경영 사례의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대요. 자, 완성하더라도 최선을 맞출 가능성이 없었대요. 그러나 이미 돈이 들어갔대요. 이미. 그럼 예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사후에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러면 옛 여친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옛 여친. 그래서 그 현재 이제 무언가 계획을 짤 때 현재 무언가 계획을 짤 때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들 그런 걸 우리가 메모원가라 그러시죠. 흔히 제가 아까 방금 옛 여친이라 그랬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현재 여자친구랑 어디를 놀러 가려 그러는데 제가 옛날 여자친구랑 그 놀러 가려던 지역에 가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걸 제가 현재 여자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미안한데 나 여기 예전 여자친구랑 그럼 바로 따기를 맞겠죠. 그래서 그런 옛날 여자친구랑 여행했던 기억은 현재 여자친구랑 계획을 짤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게 메모런 거다. 다음 아래 갈게요. 자 3번 여기도 마찬가지 밑줄 친 부분 사례 의미하는 거 이미 매입한 메모런가 되셨죠? 다음 아래 자 다음은 신인 가수 발굴 오디션에서 심사위원과 지원자 김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현재 직장을 포기하더라도 가수를 하실 생각인가요? 선택사항이 주어졌죠.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게 기회원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했던 노력인 거죠. 이전에 직장 들어갈 때 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시는 건 예전에 했던 거라서 메모런가. 한 번 더. 5번 갑니다. 5번. 자, 메모런가가 얼마냐는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말 문제가 나오시면요. 메모런가는 보편적으로 무조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맨 앞에 있는 게 메모런가예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야, 내가 예전에 얼마짜리 물건을 사서 어떻게 했는데 현재는 그 물건이 얼마가 되었다. 그래서 얼마가 늘었구나. 이런 상태 얘기를 하거든요. 뭐 흔히 요즘 뭐 코인이 예전에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얼마가 돼서 내가 떼부자가 되었다. 제가 떼부자는 아니에요. 얼마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옛날 얘기부터 가장 최근 얘기까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메모런가라는 건 아까 제가 옛날 여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옛날 거 처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800만 원. 되셨죠? 첫째 줄에 나오는.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다음 아래 6번. 자, 3일은 파손된 제품을 100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을 50만원 들여 재작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에 판매할 수 있고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400만원에 즉시 판매할 수 있다. 재작업을 할 경우 기회원가. 기회원가도 이제 앞에 진도 나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원가감지 두 번째 장인가 보시면 아마 적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인가 두 번째 장 같은데요. 그래서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회원가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하고 남은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거.
되셨어요? 다시 기회원가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 선택하고 남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거.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안이 두 가지가 있죠. 50만 원을 들여서 재작업을 해서 5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수익이 500, 아이고, 500, 비용이 50 하시면 이익이 450. 이게 첫 번째 대안. 자, 두 번째, 작업을 하지 않으면 400만 원에 팔 수 있대요. 이게 두 번째 대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익이 많은 쪽을 택하겠죠. 그러면 선택하고 남는 대안들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거. 그래, 답안에 가는 게 몇 번? 2번. 그게 기회원가다. 됐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갈게요. 자, 7번. 3일은 새로운 업자로부터 특별주문 요청을 받았다. 현재 여기죠. 유유생산시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라고 적혀있네요. 되셨죠? 그러면 자, 회사의 경영자가 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에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는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특별주문을 받으셔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고려하셔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째, 내가 특별주문 받았을 때 그 주문받은 매출액. 둘째,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 되셨어요? 다시 적어볼게요. 고려해야 되는 거 첫째, 내가 주문받은 주문액, 주문액, 이거 매출액인 거죠 결국. 둘째,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 왜냐면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는 주문받은 만큼 변동비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다만 거기에 따른 변동 판관비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물건을 인도할 때 들어가는 뭐 운반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는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재경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얘기는 할게요. 혹시라도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특별 주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판관비는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되셨어요? 그럼 제조 원가만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판관비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문제 보시면서 조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경에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그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자 요런 가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 유유 설비가 없다. 되셨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유유 설비가 없다라는 거는 회사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기계 장치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물건을 만들려면 뭐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거치거나 이런 상태를 돌면서 물건이 만들어질 텐데 그 물건을 만드는 기계 장치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계 장치는 충분히 빡세게 돌아가고 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냐면은 기계 장치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고정비가 고려가 되실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고정 판관비는 웬만한 문제 안 나오실 거고 보통 고정 제조 간접비 혹은 고정 원가, 고정 제조 원가. 되셨죠? 다음 그러고 네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고려하셔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유유 설비가 없다라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제가 A한테 원래 물건 납품을 몇 개를 하고 있냐면은 10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한 달 총 생산량은 20개예요. 근데 갑자기 B가 오더니 저한테 물건 주문을 15개를 해달래요. 되셨어요? 그러면 B업자가 저한테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혹은 제가 B업자한테 금액을 제시할 때 뭘 고려해야 될 거냐면요. 어차피 저는 10개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근데 얘가 15개를 달라 그랬으니까 A 사업자한테 5개를 줄여주면서 B한테 5개를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수락을 한다면 그럼 이런 상태라면은 현재 A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되셨어요? 유유설비가 없을 때
조 상황에서 A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A에 들어가는 매출액, 다음에 A에 들어가는 변동비가 고려가 돼 주셔야 될 거예요. 되셨어요? A한테 받는 돈, 다음에 A의 물건에 대해서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 그 부분까지도 B한테 받아야 될 거예요. A한테 물건을 못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4번은 결국 뭐다? 공헌이익이다. 이렇게 네 가지까지 보통 고려가 나오실 수 있어요. 되셨죠? 요거 정리해 주시고. 자,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유생산 시설이 있대요. 되셨어요? 그럼 아래 3, 4는 지금 의미가 없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거는 2번 고정제조 간접비. 되셨죠? 요거 문제 11번에도 있어요. 요거 11번에도 있어요. 11번 하실 땐 제가 그냥 바로 답 체크할 거예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8번. 3일은 제품 A를 단위당 1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 2000 단위를 단위당 70원에 구매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자, 그럼 요거 특별 주문 받은 거죠. 특별 주문 받은 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요거 특별 주문 받은 거예요. 자, 그러고 아래 보시면요, 요렇게 변동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고 자, 판매 관리비는 변동비 매출액의 20% 다시 변동비로 매출액의 20%래요. 자, 그러면 3일은 마포에 특별 주문을 수락할 수 있는 유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대요. 그럼 고정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3일이 특별 주문을 수락한 경우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냐요? 자, 그러면은 수락을 했다라면 수익이 계속 빨강색으로 쓰면은 눈이 아플 것 같으니까 파랑색으로 쓸게요. 자, 수익이 얼마가 증가하냐면 현재 제품 2000 단위를 70원에 구매하겠다고 주문을 받았죠. 2000 단위에 곱하기 70 해서 14만원만큼 수익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는 건 얼마가 증가하냐면 2000 단위의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20원, 15원, 다음에 10원이 제조 원가로 증가를 해요. 그러면 20에 15에 10을 하시면 45에 2000 곱하시면요 9만원의 비용이 증가를 하고요.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얼마 있냐면요, 판매를 하실 때 판매를 하실 때 들어가는 원가는 변동 원가인데 매출액의 20%가 판관비로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지금 매출하시면서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없으시니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0%. 자, 그래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28,000원이 더 발생을 할 거예요. 되셨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 이익을 볼 수 있어요? 14만원에서 비용 증가하신 11만 2천원을 빼시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회사가 지금 현재 유유설비도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이 생산 주문을 받게 되면 이익이 22,000원이 늘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선 이 주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락해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래,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9번 갑니다. 9번. 3일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300단위의 제품을 2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대요. 자, 그럼 요거 일단 수익 늘어나시는 부분이고, 다음 또 갑니다. 자, 그러고 이 주문의 수락 여부와 회사의 이익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면은 요 수익 늘어나는 걸요 증분 수익이라고도 불러요. 증분 수익. 되셨죠? 저는 그냥 수익 증가라고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증분 수익 뭐 어차피 수익 늘어난 거다 이런 의미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아가들 같은 경우 수업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단어 나오시면 별로 마음에 안 하다는 아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 올릴 때는 표준어과 할 때도 뭐 AP, SP 막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실제 표준말 이렇게 한글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익의 증가라고 계속 쓰겠습니다. 증분 수익이라고 안 부르고. 자, 또 가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 다음에 직접 노무비,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비, 요만큼이 변동비고, 다음에 변동 판관비도 있죠. 문제에서 변동 판관비는 뭐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판관비까지 고려해야 될 거고, 문제 보시면요. 동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고정 원가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은 회사는 어떻다? 유유설비가 존재한다. 되셨어요? 현재 회사에는 놀고 있는 기계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계장치 기계장치 구입 비용이나 임차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괜찮죠? 자, 그래서 수익 증가. 자, 그러면은 300단위에 곱하기 2만원. 뭐 앞뒤로 곱하는 거는 뭐 2만 곱하기 300이든 300 곱하기 2만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600만원에 비용이 증가하신 부분이 300단위에 곱하기 가로 열고 11,000원 플러스 4,000원 다음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500원 하시면 비용 증가하는 부분이 얼마가 나오시냐면요. 540만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600만원 늘었고 비용이 540 늘었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얼마 늘었다고요? 60만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유유설비도 남아 돌고 수익도 늘고 그러면은 이익이 늘었죠. 이익도 늘고 다음에 이런 상태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문을 수락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수락 60만원. 다음 아래 갑니다. 10번 3일에 2000X 1년 수익과 원가 및 예산 금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단위당 매출액, 단위당 변동비가 보이시죠? 자, 3일에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7만 단위이다. 자, 2000X 1년 초 마포가 단위당 90원에 25,000원을 사겠다고 주문을 했대요. 자, 근데 25,000개를 사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회사는요 7만 단위를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짜보니까 내년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예상한 게 얼마? 500개. 근데 마포가 저한테 몇 개를 주문했어요? 25,000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기존 다음에 여기가 회사라고 봤을 때 회사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7만 개고 다음에 기존에 원래 공급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5만 개 되셨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현재 유휴는 몇 개가 있다? 2만 개. 근데 갑자기 마포라는 식기가 오더니 저한테 주문을 몇 개를 넣었어요? 25,000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2만 개까지는 그냥 생산을 할 수 있을 텐데 5,000개 부분은 그냥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5만 개에서 줄여서 얘한테 5,000개 줘야 돼요. 이해돼요? 이쪽을 45,000개로 바꾸고 다음에 남는 5,000개를 마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할 게 뭐냐? 첫 번째, 마포한테 받아야 되는 매출액. 됐죠? 두 번째, 마포의 물건에 들어가는 변동비. 되셨죠? 저 식기 주문 받으면은 제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원가가 들어갈 거니까.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회사는 그러면은 지금 태그를 할 수 있는 건데 기존 매출을 안 줄이고 되셨어요? 기존 매출을 안 줄이고 기계 장치를 임차하거나 구입해서 물건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증대시킬 건지 아니면 이제 저 사람의 주문을 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부분을 줄여가면서 저 사람한테 지금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계 장치를 추가로 구입했단 말이 없거든요. 되셨어요? 기계 장치 추가로 구입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기존에 이익을 감소시켰구나 라는 걸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기계 장치를 안 샀으면 결국에는 기존 구매자한테 이제
판매하던 거를 5천 단위를 줄여야 되니까. 되셨죠? 말을 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따져볼게. 자, 수익의 증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수익의 증가 부분은 마포가 지금 단위당 90원에 요청을 했대요. 그러고 몇 개 사겠다 그랬냐면은 25,000개 사겠대요. 그래서 90 곱하기 25,000. 그러면 225만원. 다음에 비용 증가가 있을 텐데 비용 증가 변동비는 60원이죠. 자, 그래서 60 곱하기 25,000. 자, 그럼 150만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이익 감소를 두 가지로 쪼개서 보셔도 돼요. 수익의 감소, 비용의 감소 이렇게 쪼개서 효과적으로 나눠서 보셔도 괜찮고요. 되셨죠? 다음에 저는 지금 아래 11번 문제랑 조금 이어서 보려고 11번 문제랑 조금 이어서 보려고 이익 감소라고 바로 쓸게요. 이거 공원 이익 감소로. 그래서 40원 있죠? 자, 그럼 이익 감소는 40원. 근데 이게 몇 천 개만큼 감소해야 된다고요? 5천 개. 그래서 감소한 부분이 10만원.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아가들은 나중에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이익에 되셨어요? 이익에 어떤 거를 준다? 감소를 준다. 수익은 이익에 어떤 걸 준다? 증가를 준다. 되셨어요? 회사의 이익이 줄었으면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비용의 증가랑 같은 거예요. 되셨죠? 이익이 감소했으면 회사가 번 돈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쓴 돈이 늘었다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두 개를 빼보게 되면 회사의 이익은 되셨죠? 225만원에서 마이너스 150만원 빼고 20만원 빼면은 몇십 5만원이 증가한다? 55만원이 증가한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11번 하고 다음에 12번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 맞을 것 같거든요. 11번 매월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3일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700원이고 다음에 변동원가는 500원이며 고정원가는 월 30만원이다. 3일은 용산으로부터 400단위의 특별 주문을 받았대요. 자, 그러고 여기죠. 유효능력은 특별 주문 수량보다 부족하대요. 그럼 현재 회사에 기계장치가 부족하네요. 그죠? 그럼 요걸 보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기계장치를 추가 구입하거나 두 번째, 아니면은 회사가 원래 팔고 있는 공원이익을 감소시키거나. 되셨죠? 자, 다음 이 특별 주문을 처리할 경우 주문 처리 비용이 900원이 추가로 발생한대요. 되셨어요? 그럼 이건 이제 뭐냐면은 쉽게 판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게 원래 나갈 때는 그냥 이제 포장이 대충 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한테 특별 주문을 받으면서 이제 포장을 이쁘게 더 꾸미고 이런 비용들. 되셨죠? 우리 뭐 발렌타인데이 시즌 되면은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그냥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 박스에도 들어가고 박스 이제 겉에도 꾸미고 막 꽃도 묻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특별 주문 비용.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인 거죠. 그럼 요것도 이제 고려가 되셔야 될 거예요. 특별 주문을 받았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럼 들어가시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 판매 가격이 있어요. 700원. 그리고 변동비가 있으시죠? 되셨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일단 나와 있는 게 특별 주문가가 필요하실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게 700원에 외부에 팔고 있는데 그럼 용산으로부터 얼마에 이제 주문을 받았는지 문제 안 나왔어요. 되셨죠? 그럼 이 사람한테 주문을 받았을 때 용산이 지급하기로 한 매출액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매출액이 얼마인지부터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특별 주문가가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1번이나 3번은 지금 특별 주문가가 없죠. 그래서 날려놓을게요, 일단.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고려해야 된다 그랬냐면요. 앞에서 이제 진도 나가면서 변동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었죠. 왜냐면 이 주문을 받아도 결국 변동비는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변동비가 고려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변동비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고 들어가는 게 이 주문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원가가 있었죠. 그래서 특별원가를 고려해야 되고, 다음에 둘 중 하나 선택이라 그랬죠. 기계장치 추가로 구입하든지 공원이익 감소분을 이제 체크를 하든지. 근데 얘는 기존 판매량의 감소분의 공원이익을 체크를 했네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2번. 되셨죠? 자, 아래 내려가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자, 3일에 5천 단위 판매량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다음에 판관비, 영업이익이 나와 있네요. 자, 매출원가 중에 3분의 1과 다음에 판관비 중에 2분의 1이 고정비래요. 자, 그럼 요거 나눌게요. 자, 아이고, 요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리겠네요. 요렇게 나눌까요? 화살표 보이시죠? 자, 그래서 판관비는요 2분의 1이 고정비라 그랬으니까 변동비가 45만원, 다음에 고정비가 45만원 알아보실 수 있죠? 다음에 매출원가는 위로 뺄게요. 자, 매출원가는 이렇게 빼서 변동비가 지금 3분의 1이 고정비라 그랬거든요. 그럼 변동비가 남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150만원에 곱하기 2 나누기 3을 해보시면요 변동비가 100만원, 다음에 고정비가 50만원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진행되겠네요. 유효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기계장치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공원이익 감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품 단위당 350원에 400단위의 추가 주문을 받아들인대요. 되셨죠?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를 알 수 있죠. 바로 볼게요. 수익 증가 부분이 400단위에 400개 곱하기 350원 14만원이 늘겠네요. 선생님 골뱅이랑 걔는 왜 붙였어요? 쓰다가 헷갈릴까봐요. 자, 마저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이 상태인데 현재 이제 문제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아래에 있는 자료는요 몇 개를 생산할 때? 5,000개를 생산할 때. 괜찮으시죠? 그러면 요걸 보면서 요 변동비에 나누기 5,000을 해주시면 요 변동비의 단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200이네요. 다음에 여기 변동 판관비도 나누기 5,000이겠죠 결국. 되셨죠? 자, 그래서 판매량이 5,000개니까 자, 그럼 나눠주게 되면요 나오는 게 얼마? 90 하시면 그럼 지금 결국 변동비가 얼마가 들었어요? 290이 들었죠. 그래서 비용의 증가는 400개 곱하기 290 그래 11만 6천원 빼시면은요 결과적으로 수익이 더 크죠. 그러면은 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부분은 얼마다? 24,000원이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락해야 된다. 답안에 가는 게 몇 번? 1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잠깐 멈췄다가 이제 파트 끊어서 이제 사업부 폐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